금요일은 연준화처 시간입니다. 역시나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최근에 또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데이터들 함께 잘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죠? 함께 해주실 분은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이나 하락 요인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금리에 대한 인상이나 인하를 전망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저희가 또 함께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언이라든지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현재 좀 플로우를 함께 소개해 주시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각 지역 연준, 네. 전부 12개 연준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또 은행장들이 여러 가지 연설들을 했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 은행장인 여성분인데 메리 델리 은행장께서 재밌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뒀나 네.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면은 빨간 게 PCE, 그 네. 인플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게 실업률. 그리고 녹색이 2% 그 인플레이션 목표인데요. PC 인플레이션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맞아요. 있죠. 네. 그리고 지금 PC는 에이프릴이니까 4월까지만 돼 있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 늦게 발표가 되죠. 예, 그때 발표가 되고 아주 네. 제일 중요한 오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보면은 현재 4.0%인데 처음 이제 22년 3월 거의 2년 3개월 전에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네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연준의 그 어떤 이 통화 정책이 현재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일단은 물가가 어느 정도는 둔화되고 있고 확실히 고용도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식어가는 모습이 가파르진 않지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용과 인플레이션,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고용 데이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처럼 계속 좀 식어갈 수 있을지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 메리 델리 의장은 이제 또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제가 이 시간에서 이제 한 몇 주 전에 많이 이제 소개했던 네. 그 베버리지 곡선을 네.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거의 동일한 의견을 말씀해 줬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메리 델리 연준 그 샌프란시스코 의장이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네. 구인율하고 실업률, 구인율을 세로축, 실업률을 가로축으로 해서 네. 2022년 3월에서 이렇게 빨간 점들로 돼 있죠. 근데 거의 수직으로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수직으로 네. 내려왔다는 거는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구인율만 이렇게 이제 그 안정화됐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소프트 랜딩을 말하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여태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실업률하고 구인율이 구인율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정상적인 네. 밑에 보면은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려진 데 있잖아요. 그럼 그 구간을 우리가 구인율하고 실업률이 서로 트레이드 오프 네.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줄어들고 이런 관계에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연준의 숙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구인율만 줄어들기는 어렵고 실제 일자리까지 좀 같이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데이터인가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이제 연준도 네. 이 메리 델리 의장도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금리를 내릴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가면은 금리는 여전히 실업률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네. 또는 반대로 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럼 오히려 금리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 지난번 그 FOMC에서 올해 연말에 한 번 한다. 금리 인하를 한 번 한다 이렇게 발표를 이제 할 것이다. 그쵸. 이제 그런 전망을 보여줬는데 현재 시장은 사실 2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시장의 전망은 그건데 요거는 아직까지도 이 해결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 내일 나오는 오늘 저녁에 늦게 나오는 이 PCE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 베버리지 곡선이 그럼 이 부분이 결국에는 팬데믹 이전으로 좀 돌아왔다고 그렇죠. 보면 되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일자리 그리고 관련돼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2% 목표치를 좀 갖고 있는데 PCE 지수도 상당히 중요했고요. 오늘 이제 저녁에 9시 반쯤에 발표가 될 텐데 관련해서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리 하락 국면에서 또 볼 때 재무부의 자금 조달 계획 이걸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뭐 2분기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라든지 3분기는 좀 국채 발행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요거를 우리가 왜 보냐면은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기. 근데 단기 금리는 사실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장기 금리, 뭐 예를 들어 5년물 국채다, 10년물 국채다. 이건 사실 연준이 이 통제하고 있지는 못해요.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금리를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네. 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 금리 뭐 그 장기 국채 금리도 덩달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예상과 반응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무부가 이 재정 제출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럼 그 신규로 발행하는 양 또는 시장이 소화해야 될 물량, 이게 사실 장기 국채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재무부의 국채 공급에 해당하는 거고, 아까 같은 경우 뭐 인플레이션이나 시장의 어떤 예상 이런 거는 시장의 수요인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어떤 인플레이션 이거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은 이 재무부가 나 올해 이번 분기 얼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는데 네. 그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네. 사실 재무부가 이거를 발표했던 건 5월 1일이었는데요. 그날 마침 또 FOMC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연준이 뭐를 발표했냐면은 앞으로 6월부터는 우리가 QT를 할 때 매달 60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앞으로는 250억 달러만 줄일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QT를 줄이니까 시장에 푸는 양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쵸, 그쵸. 350억 달러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같은 날 이 재무부가 자금 조달 계획을 했을 때 재무부의 계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요 2분기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 앞으로 있을 7월부터 9월까지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간단히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네. 이전 QT에서 즉 재무부가 5월에 발표한 그 자금 조달 계획에서는 단기 국채는 2,900억 달러 발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시장이 소화해야 될 양은 이 정도야 네. 이거고요. 단기가 그 정도고 장기 국채는 5,570억 달러야. 뭐 많은 양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8,470억 달러를 우리는 시장에 풀게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네네. 새로운 QT를 감안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은 단기 국채는 300억 달러 줄고요. 장기 국채는 무려 820억 달러가 줄어요. 그래서 시장이 소화해야 될 양이 대략 한 1,100억 달러 정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수요는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 네. 공급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늘 저녁에 그 PCE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더 하락하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국채 발행이 좀 줄어드는 모습 속에서 수요가 결국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또 PCE 물가지수와 같이 좀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또 함께 들어봤는데요. 지금 뒤쪽에 나오는 표가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또 부담하는 국채량과 어떤 네. 표일까요? 네, 이게 이제 2023년 거하고 제가 2024년 현재는 이제 2분기가 거의 끝났으니까요. 네. 그거에 이제 시장이 부담해야 될 양이 파란색이 장기 국채예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파란색이 단기고, 파란색이 단기요? 주황색이 네. 장기인데, 저기 3분기를 보면은 이제 이 까만 선은 금리거든요. 네. 국채 발행이 많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네요. 그 공급이 네.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4분기에서 올해 1분기로 넘어올 때 또 이렇게 줄어드니까 네. 요게 이제 이렇게 또 감소하는 거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는 원래 네. 그 2023년은 저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뭐죠? 미국 이 미국의? 부채 한도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그것 있었는데 때문에 차이가 있었군요. 보통 원래 2분기에는 이렇게 단기 국채가 마이너스입니다. 네네. 그러다가 3분기가 파란색이 이전에 그건데요. 그림으로 한번 이전 거랑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가 네네. 보여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3분기쯤에 약간 좀 줄어들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네. 그럼 이제 곡선 자체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내려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줄어든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뭐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PC나 고용이 그 PC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한쪽으로 더 쏠리는 모습을 즉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더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최근에 또 재무부의 국채 입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주세요. 근데 크게 2년물, 5년물 그리고 어저께 7년물이 입찰이 있었는데요. 네. 뭐 전체적인 성적을 본다면은 대략 뭐 한 B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주 나쁘지는 않고 그렇다고 억 좋지는 않은데 네. 2년물을 보면은 2년물은 지난주 이번 주 초에 있었는데 요거는 한 700억 달러 정도 그 네네. 물량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2년물은 워낙 인기가 좋은 거라 여기 보면 이제 BTC라고 돼 있잖아요. 네. BTC가 비트코인은 아니고요. 비드 네. 투 커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사자 물량 나누기 네. 팔자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인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잘 작으면 팔리는 거죠. 작을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거고 이게 만약에 1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미국 전 세계 경제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네. 재무부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게 안 차지하는 팔리는 사람이 거군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 일이 발생하는 건데 네. 현재는 대략 뭐 2.5에서 한 3, 4 이 정도인데요. 네. 어쨌든 2년물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700억 달러가 나와도 보면은 대략 이 BTC가 한 3 정도, 네. 사자가 한 3배 정도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5년물도 한번 보시면은 네, 5년물이요. 5년물은 아무래도 길잖아요. 그쵸, 이 만기가 네. 기니까 2년물에 비해서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군요.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또 시간이 기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도 이거 모르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변수가 너무 모르고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BTC가 아까는 3 정도였는데 이거 한 2.4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것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올라와서 뭐 한 B 정도 학점 줄 수 있는 정도고요. 얘도 한 700억 달러 발행이 됐습니다. 5년물도 굉장히 이제 이 7년물 이런 거보다 이게 딱 떨어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거기도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2년, 5년, 5년, 10년. 10년 이렇게 하지 3년, 7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곡선에서 궁금한 게 이 노란색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물량입니다. 이게 물량이군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7년물도 한번 보면은 7년물은 이번에는 한 440억 달러 정도. 네. 이게 이제 만기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사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물량도 줄어서 발행을 하는데 네. 얘도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두 번보다 이 BTC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네네. 딱 올라오는 거 볼 수 있는 그렇네요. 걸 보면서 국채 발행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미국이 이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도대체 이거 누가 사나? 이거 굉장히 큰 관심거리였고 네. 전문가들이 야 이거 국채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또는 쉽게 얘기하면 BTC 거의 1 이하로 거의 1에 가깝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사실은 보면은 뭐 여전히 굉장히 잘 무난하네요. 예. 입찰 상황이 잘 되고 예.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 국채에 대한 이 금리를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까지 지난주 그 입찰 결과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네. 더 좋은 더 낮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붙은 거죠.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시장의 이 보는 앞으로 향후 이 전망은 네. 금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찰도 좀 수월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 쪽으로 좀 잡혀 있다는 점을 저희가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좀 발표됐던 GDP 나우 데이터도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 의미가 좀 어땠을까요? 네, 이 GDP 나오는 사실 GDP는 요거에 이제 예측하는 거는 6월까지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GDP는 사실 다음 달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쵸. 그게 한 달 늦게 발표되는 거라서 네. 아직은 뭐 이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최근 한 12개 분기 중에서는 이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오가 제일 정확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많이 보는데요. 최근에 어저께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3.0%에서 2분기 GDP, 물론 이거 실질 GDP입니다. 네. 그걸 2.7% 정도로 이렇게 좀 하락해서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GDP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GDP가 연준이 생각한 것만큼 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또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합니다. 금리 인하하기에는 네. 이 2.7%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요. 요게 여기다가 뭐 현재 인플레이션인 네. 그거 대략 한 뭐 3.7%를 더하면은 이거 5.4% 아니죠 6.4%잖아요. 네, 명목으로 6.4%. 미국처럼 큰 경제가 명목으로 6.4% 성장한다. 이거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값이죠, 이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 저희가 패드워치를 통해서 많이 좀 보고 있는데 다음 데이터 보시면요. 지금 보니까 12월쯤에나 금리 인하가 좀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네. 연내 한 번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두 번을 소화하면서 그렇죠. 증시가 좀 움직이고 네, 있는 네, 것 같은데 이 괴리감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사실 뭐 시장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에 보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두 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번 FOMC는 7월 말에 있고요. 그 다음은 9월, 12월에 있는데 9월하고 9월에 한 번 인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네네. 가장 이제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12월에 한 번 더 인하하는 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파월하고 또는 연준하고 시장이 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연준 인사들의 모든 발언은 한결같습니다. 네. 시장 데이터 보고 우리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시장이 맞다, 연준이 맞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나올 중요한 데이터들, 즉 오늘 저녁에 있을 PC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나오는 고용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GDP 또 이런 거 데이터 보고서 앞으로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장에서 9월에 두 번 인하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 패드워치의 데이터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영래포 추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3일간 좀 영래포 잔액이 좀 증가하는 것 같은데 분기 말이라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네, 최근 3일 동안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이 네. 이게 영래포 잔고가 대략 한 4,300억 달러 이 정도인데요. 이게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래 1,000억 달러 가깝게. 지금 한 5,300억 달러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제가 이제 크게 튀어나온 것만 일부러 이렇게 맞아요. 동그라미 네네. 쳤는데요. 요거는 늘 일어나는 분기말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월요일에 7월 1일이죠. 그쵸, 그쵸. 그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분기말 효과라는 점까지 영래포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연준에 대한 스탠스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연준 와처 시간 함께 해봤고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